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큐라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큐라를 14 버전, 15전 혹시 쓰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은 14, 15 왔는데 어떻게 보면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던 것과 지금 사용하는 것들.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최근에 최신 버전에서 설정들이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 버전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익스퍼트 세팅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전문가 설정이죠. 예, 거기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3버전, 4버전을 올라오면서 그 익스퍼트 세팅이 사실은 그냥 큐라 세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큐라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지금 지난 시간과 다르게 저는 지금 아마 화면이 한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한글 이제 메뉴가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 있는데요. 자, 이런 설정들을 어디서 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신도리코 3D웍스 데스크탑에서 했던 것처럼 예, 어떻게 그 설정들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라를 실행하시면 환경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큐라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연습 삼아서 한글로 바꿨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저는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바꾸면 바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에도 나오는데 종료하고요. 다시 언어를 바꾸는 경우에 종료하고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큐라가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이시나요? 자, 영어로 내용이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 바뀌어져 있는 걸 어떡하죠? 다시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프리퍼런스죠. 프리퍼런스의 큐라 이제 컨피규어 큐라죠. 큐라 설정입니다. 다시 한번 프리퍼런스의 컨피규어 큐라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고요. 자, 다 바꾸셨으면 클로즈 닫으시고, 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프로그램을 재시작해야 됩니다. 자, 재시작했을 때 한글이 나오는지 아니면 영어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들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추천 리코멘드 모드죠. 추천해서 서포터나 바닥 고정에 대한 것만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정의 모드입니다. 사용자 정의 모드. 자, 사용자 정의 모드를 한번 클릭하시면 자, 층 높이, 레이어 높이죠. 그 다음에 벽 두께, 상단, 하단 두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사실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세세한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품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설정들을 하고 싶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화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삼각형이 있고요. 그 옆에 기업 모양이죠.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층 높이, 벽 두께, 상단 하단 라인 폭 이런 설정들이 세세한 설정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 보면 이 정도 설정까지는 하진 않고요. 보통은 레이어 높이만 하는 것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을 볼까요? 외곽.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상단 두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단의 라인에 대한 몇 개의 라인이냐. 자, 보면 벽 라인 수죠. 그러니까 두께를 미리 단위로 표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도 했었습니다. 근데 굳이 두 개가 동일한데 다 나타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상단 두께만 했고요. 상단 뭐 레이어,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단 레이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값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 두께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시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체험이 나옵니다. 내부 체험. 자 내부 체험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톱니를 누르면 내부 체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 체험 밀도, 거리, 패턴, 뭐 내부 체험 선 연결, 뭐 어떻게 옵셋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한 7년 가까이 해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설정했던 건 초창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3D 프린터들은 아무래도 정밀하고 정교해졌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외벽 두께죠. 벽 두께, 그 다음에 상단, 하단, 윗면과 아랫면의 두께 이 정도만 설정하시더라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닫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자 재료도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의 프린팅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의 프린팅 온도, 초기 프린팅 온도, 최종 프린터 온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레이어의 프린터 온도는 사실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단 첫 번째 레이어가 바로 모형이 아니라 모델이 아니라 레프트나 브림이라면 사실은 레프트가 되겠죠. 레프트가 훨씬 더 좋은데 첫 번째 레이어가 어쨌든 조형판이랑 붙기 때문에 이 판과 사실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만약에 210도로 출력을 해야 된다면 초창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한 230도로, 즉 모형과 상관없이 좀 더 찐득하게, 끈적끈적하죠. 어떻게 보면 끈적하게 모델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출력 중간에 베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캡톤 테이프 또는 뭐 옐로우 테이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히트베드도 없었던 시절엔, 잘 없던 시절에는 너무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을 받으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잘 붙어 있는 옐로우 테이프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캡톤 테이프도 있었고요. 캡톤 테이프, 옐로우 테이프는 종이 재질이라 보시면 되고요. 캡톤 테이프는 이제 갈색 재질인데 이제 필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떨어지니까, 히트베드가 있어도 잘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3M부터 이제 3M이죠. 3M이라는 회사에서도 3D 프린터를 위한 필름이 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옐로우 테이프 말고 또 이제 파란색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건 스카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었는데, 이 테이프가 또 상당히 이제 출력물을 잘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 테이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들투들해요. 이렇게 사람 만져보면 어떻게 되죠? 출력물한테는 표면에 크게 막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들투들한 돌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더 출력물이 녹아서 살짝 들어가면서 잘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쓰는 3D 프린터들은 아마 출력물이 잘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져봤을 때 이제 우들투들한 거죠. 아주 미세한 이제 우들투들한 그런 돌기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출력물이 닿으면서 안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레이어죠. 프린팅 온도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아직도 히트베드라고 해서 조형판이 유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매끈하죠. 아주 반질반질한 그 알루미늄 베드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레이어 온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즘엔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레이어도, 첫 번째 레이어의 프린팅 온도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했던 것들은 조금 이제 축소시켜 놓겠습니다. 재료를 볼까요? 재료도 봤었죠? 그다음 속도.
자, 속도를 볼게요. 속도도 사실은 내부 체험 속도, 벽 속도, 외벽 속도, 내벽 속도, 뭐 상단, 하단, 예, 이동 속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모양에 따라서 안쪽을 이제 내부 안쪽을 그릴 때 외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0.8mm니까 두 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은 뭐 안쪽은 모델의 안쪽 되는 부분, 안쪽 되는 부분은 이너쉘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을 아우터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 바깥쪽 그릴 때 속도도 사실 따로따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속도보다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동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 속도는 3D웍스 데스크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쪽 지점에서 다른 쪽 지점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출력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동할 때 속도입니다. 자, 지금 큐라에서는 120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프린터 속도가 닫아 놓고요. 자, 프린터 속도가 40이라고 한다면 이동 속도는 평균 보통 프린터 속도의 2배까지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출력물 형상에 영향을 주는 속도라면 또는 출력물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빠른 속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속도라고 본다면 내가 선택하는 출력 속도의 한 2배 정도만 이동 속도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동 속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초기 레이어 속도도 있어요. 초기 레이어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온도도 설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출력하는 속도. 왜 그랬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력 초창기에는 베드에서 너무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에서 떨어지는 걸 이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온도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더 천천히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기 레이어 속도가 20으로 잡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바닥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예, 좀 더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3D 프린터들은 예, 바닥에 첫 번째 레이어는 사실 실제 출력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더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값을 사실은 설정하기가 힘들고요. 또 사실은 출력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쉬운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 프린터 속도의 2분의 1, 즉 지금 프린터 속도가 40이니까요. 예, 초기 레이어 속도는 20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단 20보다 높아지는 건 솔직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첫 번째 레이어의 면적이 넓다면 상관없지만 뭐랄까요, 그 아이언맨 마스크의 앞부분처럼 예, 첫 번째 레이어 부분이 뭐 점처럼 아주 작게 시작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가 들어가죠. 자, 서포터를 볼까요? 서포터도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서포터 행성부터 해서 각도, 패턴, 예, 서포터 패턴도 예, 지그재그. 예, 이것도 뭐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서포터 위치랑 각도 정도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 서포터의 패턴, 즉 내부를 채울 때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예, 했을 때는 뭐 지그재그도 괜찮고요. 또는 그 라인도 괜찮습니다. 뭐 격자 지그재그도 괜찮지만 뭐 격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격자 아니면 라인을 많이 쓰는데 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포터도 사실은 생성 위치랑 각도랑 예, 패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플레이트 부착이죠. 바닥 고정하는 거죠. 자, 바닥 스커트 수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림의 너비, 예,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알고 계신 게 레프트에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서포터에서 빠졌네. 일단 레프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레프트가 아무리 출력 중간에 떨어지는 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출력이 끝나고 난 뒤에 레프트가 모델과 분리가 쉬워야 됩니다. 근데 분리가 어려우면 사실은 레프트를 안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프트에 보면 자, 레프트 뭐 상단 간격, 에어갭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탑 레이어 하고요. 자, 아마 레프트 상단 간격일 거예요. 0.4. 그 다음에 자,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것도 한글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예. 자, 한번 설명을 볼까요? 아마 레프트 추가 여백 같은데. 아, 예. 이건 이제 레프트 여백이죠. 그러니까 레프트가 모델에서부터 이제 얼만큼, 아, 여기 있네요. 초기 레이어 Z 겹침. 예, 여기 에어갭, 레프트 에어갭이라고 나오네요. 자, 레프트 에어갭 0.3mm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딱 붙여서 뽑는 게 아니라 한 0.3mm 띄우는데, 그럼 띄우면 어떻게 되죠? 살짝, 아주 살짝 붙어 있게 됩니다. 사람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살짝 이렇게 겹쳐져요. 살짝 아주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떼기 쉽습니다. 이게 또 비슷한 게 어딨냐면, 이제 여기 보면 빌드 플레이트는 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 레프트 에어갭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터에도 또 서포터에도 보면 서포터에도 에어갭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포터도 이거는 거의 안 쓴다고 저는 보는데요. XY 간격이 있습니다. 서포터랑 서포터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설정인데, 보통은 이제 아마 0. 지금 볼까요? 여기에 보면 0.7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0.8이 되면 두 개의 레이어죠. 그러니까 두 칸 정도가 비어 있는데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좀 더 서포터를 만약에 수를 줄이게 된다면 출력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줄일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많이 이제 서포터를 안 쓰는 게 좋지만 서포터가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서포터에 최대한 적게 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서포터 XY 서포터 간격을 한 최대 3mm까지만 간격을 띄웁니다. 지금 같으면은 좀 많이 서포터 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왜 3mm로 하냐면, 물론 더 넓힐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프린터에 달려있는 익스트루더에 달려있는 펜에 따라서 사실은 그 거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3mm를 하고요. 사실은 서포터 간격 저는 1.5를 많이 씁니다. 1.4가 1.6이 되겠죠. 0.4로 배수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웬만한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요. 재료 소모량도 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서포터에 보면 자, 되게 설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사라졌네요. Z 디스턴스. 이게 뭐냐면 서포트 Z 거리. 다시 한번 설명을 볼까요? 자, 서포터 이제 Z 거리, 즉 Z 디스턴스라고 이제 영어로 됐을 땐 Z 디스턴스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 서포터가 쭉 올라가다가 모델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되죠? 딱 붙으면 떼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은 모델인지 서포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떼기도 쉽게, 떼는 것도 분리를 쉽게,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간격을 띄웁니다. 이게 이제 서포터 Z 거리인데, 저는 사실 1.0을 쓰진 않았고요. 보통 한 0.2
0.2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레이어 하나가 빠져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도 약간 얘가 이게 딱 수평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처지면서 닿는 거라서 좀 떼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가르쳐 준 대로 에어갭이라든지 제트 디스턴스라든지 다 설정을 했는데 안 떨어져. 예,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일단 배드 수평부터 맞아야 돼요. 약간 기울어져 이제 극단적인 편이죠.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울어져 있다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한쪽은 잘 떨어지는데 한쪽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3D 프린터의 기본은 일단 배드 수평이에요. 수평이 어느 정도 거의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지만 예, 이제 뭐 라프트가 됐든 서포터가 됐든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설정들을 찾고 싶다면 예, 여기서 이렇게 뭐 외곽에 대한 설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예, 톱니바퀴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다 볼래 라고 하신다면 여기 환경 설정에 큐라 구성해서 설정을 보시면 돼요. 설정을 보시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자, 굉장히 설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설정되는 것들은 어디 있었냐면 이제 국내 제품으로는 로킷이라고 하는 회사의 크리에이터 K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G코드 엔진을 두 개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화면에 보셨던 이런 이제 사용자 정의죠. 근데 이거를 또 들어가면 금방 이제 우리가 큐라 구성이라고 했던 거에서 봤던 예, 아주 세세한 서포터에서부터 서포터 윗면, 아랫면, 뭐 최후 서포터의 또 크기, 넓이부터 모든 거 세세하게 다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크리에이터 K. 사실 또 크리에이터 K는 어디 기반이죠? 예, 메이커봇이죠. 메이커봇 초창기 리플리케이터죠. 리플리케이터 때 그 설정들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큐비콘이 됐든 뭐 아이디어 메이커가 됐든 뭐 큐러가 됐든 신도가 됐든 예, 모멘트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예, 품질, 레이어 높이죠. 아이고, 레이어 높이, 그 다음에 쉘, 윗면, 아랫면, 또 옆면 두께, 예, 그 다음에 필 있죠. 내부 채움, 그 다음에 온도, 노즐 온도, 프린팅 온도, 그 다음에 속도, 프린트 속도랑 그 다음에 이동 속도, 그리고 초기 속도, 첫 번째 레이어 속도,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냉각도 뭐 그닥 신경 쓰지는 일단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진 않고, 그 다음에 서포터를 어떻게 쓸 거야, 왜 머디엔지 아니면 빌드 플레이트 위엔지, 즉 조형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위엔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 빌드 플레이트 어떻게 고정할 거야, 레프트로 고정할 거야 아니면 뭐 브림으로 할 거야, 스커트로 할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ABS가 됐든 PLA가 됐든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예, 압출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를 뽑아야 당연히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떤 재료들은 예, 하나 들어가면 이제 두 개를 넣고 하나를 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양을 훨씬 더 늘려야지만 예, 출력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자, 이런 설정을 했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설정을 바꿨으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계속 쓰셨으면 아마 이렇게 신기버스 아이콘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신기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신기버스고요. 자, 오늘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보통 지금까지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셨다면 아니면 이 과정 외에 다른 3D 프린터 설정도 한번 보셨다면 아마 요거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자, 슈퍼플라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슈퍼플라워. 제 기억에 맞으면 어디 갔죠? 예, 저도 그냥 슈퍼플라워를 항상 검색해가지고 예, 예, 플라워스네요. S가 붙네요. S로 검색해볼까요? 슈퍼플라워스. 자, 슈퍼플라워스 하면 예, 처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출력물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출력은 사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여기 아래 보시면, 자, 여기 아래 보시면요, 예, 결과물들이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해서 뽑았어, 이런 데 쓸 수 있어, 이런 꽃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얘 나와,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자, 내가 알고 있든 아니면 안 보더라도 이거를 출력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FFF 방식에 대한 슬라이스 설정이죠.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했다고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진행하는 강사 양성 과정이나 아니면 3D 프린터 심화 과정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 문제를 냅니다. 아까 우리가 큐라에서 봤던 이런 설정들이죠. 설정들 중에서도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출력해보면 그것까지는 거의 손을 안 대요. 그냥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수정을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예, 이해를 하고 이 설정 값을 바꾼다면, 예, 얘네들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자, 제가, 자, 이 사용자가 올린 STL 파일 하나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꽃잎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작품 모델러가 만든 STL 파일은 3D 모델링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출력물은 어떻죠? 약간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거죠. 뒤집어 놨으니까 약간 처지게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처지게,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출력 방향입니다. 이 출력 방향이 맞아요. 여기가 바닥, 자, 여기가 바닥이고요. 이렇게 쭉 출력이 돼서 올라가는데 어떤 설정을 하면 지금, 그죠? 여기죠. 자, 요런 모양으로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 이렇게 꽃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꽃처럼 보이게 출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뭐 어떤 설정을 먼저 손을 대야 될까요? 자, 어쨌든 자,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가 밑으로 쳐졌습니다. 중력 방향으로.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죠? 예, 일단 서포터가 필요 없습니다. 서포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모델 요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결과물은 예, 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예, 서포터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사실은 여기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라고만 이해하시더라도 예, FDM 방식이죠. FFF 방식의 3D 프린터, 즉 프린터의 슬라이스 프로그램이죠.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큐라에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들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실은 뭐 3D웍스 데스크탑이 됐든 뭐 큐라가 됐든 큐비콘이 됐든 아이디어 메이커가 됐든 요즘엔 거의 안 쓰죠. 메타 컨트롤이나 뭐 크리에이터 K가 됐든 뭐 심플리파이 3D가 됐든 예, 다 똑같습니다. 아주 세세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쓰는 설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한 11가지 정도만 기억하시고 실제로는 뭐 서포터나 라프트, 바닥 고정과 지지대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프린트 속도, 온도 뭐 이런 거 정도 채우기가 예, 그 정도만 이제 값을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면서 쓰지만 또 그 중에서 대부분 다 거의 고정해서 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금방 이제 보여드렸던 슈퍼플라워스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을 할지
그럼 하나는 가르쳐 드렸어요. 두 가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서포터가 필요 없다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어떤 설정을 바꾸면 저렇게 출력이 될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